어서오세요. 후쿠오카성 좋아 보이냐고요? 나배드? 나배드 정도? 자, 일단 쇼난 순항 중이고 후딱 끝내고 K리그부터 해가지고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 류수 형님 어서 오시고. 또로로로 8시 반이니까 뭐 엄청 타이트하지 않은데 제가 업로드 시간까지 좀 고려하면 조금 타이트하긴 하거든요. 후딱 갈게요. 소통은 끝나고 하는 걸로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서. 자, 첫 번째 뭔가 뜬금없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피곤해가지고 뭔가 텐션이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시원한 주력이잖아요. 순항 중이긴 해. 일단 짝지도 또 응원해 봅시다. 끝난 것 같은데 2대 0이면 아스날 대 노팅엄 이번 시즌 이제 개막전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죠. 두 팀의 이제 개막전인데 일단은 뭐 이적 시장 관련해 가지고 프리뷰 어느 정도 다 설명됐어요. 아스날 데크란 라이스나 뭐 하베르츠, 팀버, 그리고 다비드 라야. 라야는 좀 전에 떴죠. 어젠가? 오피셜이 거기에 뭐 자카 정도 이적을 했고 노팅엄은 쩌리 자원 링가드를 포함한 좀 쩌리 자원들이나 뭐 한 시즌용 애들 다 처분했고 다는 아니고 몇몇 워낙 많이 사가지고 다는 못 처분했고 몇몇 처분했고 뭐 사이드백 쪽에 사이드가 부족했거든요. 사실 노팅엄은 그러니까 3백도 많이 쓰고 하는데 사이드에서 이제 조금 해줄 애들 뭐 엘랑가라든가 아니면 아이나 같은 경우도 토리노에서 공격력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뭐 뚝배기 우드 뭐 다시 그거 했고 뭐 이렇게 데려왔는데 부상자 같은 경우 진첸코, 엘레니, 제주스, 노팅엄은 헤네시, 펠리페 루이스, 니아카테, 아워니. 모기 새끼 씨. 지금부터 쭉 오후 축구가 있으니까 제가 1시까지 하면은 7시간을 입중계해야 돼. 많이 피곤할 것 같긴 한데 뭐 이게 즐거움이죠 뭐. 가야지. 백수 생활 끝내고 이제 일하는데 어쨌든 간 노티엄 같은 경우 헤네시 골키퍼가 부상이긴 합니다만 좀 전에 얼마 전에 아스날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비드 라야 그 브렌트포드 키퍼를 영입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미국 국대 키퍼인 이제 어,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갑자기. 아무튼 간에 나 아스날인데 이름이 기억 안 나. 갑자기 노팅엄으로 이적을 해가지고 헤네시가 빠졌지만 걔가 바로 가자마자 선발 나올 것 같고 중앙수비 주전급 자원 둘 빠져있고 최전방 주전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팅엄은 일단 누수가 많아요. 시작하자마자 새 영입한 골키퍼를 좀 써야 되는 부분이나 뭐 펠리페르이스 베테랑이죠. 주전 센백 빠져있고 니아카테 원래 부상 좀 많긴 한데 얘도 빠져있고 센터백 쪽에 최전방에 아원이 이번 시즌 좀 노팅엄에서 지난 시즌 부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 빠져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스날은 커뮤니티 실드랑 아마 똑같이 나올 것 같아. 제주스가 부상이기 때문에 진첸코야 뭐 팀버가 잘 메꿔주고 있고 아약스에서 영입한 제주스가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은케티아 톱보다는 하베르츠 톱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조금 불안 요소라면은 결국에 뭐 마인이나 뭐 오바 중에 골라야 되잖아. 이거를 뭐 해무찍거나 하기에는 조금 뭐 아예 고배당으로 찍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근데 하베르츠가 지난 커뮤니티 실드에도 조금 놓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래도 부카요 사카랑 마르티넬리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진에서의 득점 지원이 있을 부분 또 교체로 이제 트로사라든가 뭐 워낙 좋은 자원들이 들어가는 부분들 또 노티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 쪽 핵심 자원들을 잃고 시작한다라는 점이나 기본적으로 노팅엄 그리고 점유 아스날 상대로 점유를 제가 볼 때는 많이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두들겨 맞을 것 같아요. 원래도 점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 한 번 노팅엄한테 발목 잡혔었나? 그랬던 거로 기억하는데 시원하게 복수한다고 봅니다. 1마인 정도. 뭐 배당은 짭니다만 이 정도 보겠습니다. 시원한 푸근하다고? 그러게 시작부터 2대0이네. 1대0인 거 보고 경기 틀자마자 바로 놓더라고. 담배 한 대 피고 이제 방송 킨 건데. 본머스 대 웨스트햄 여기도 이적 시장이 활발하게 좀 오락가락했었는데 본머스는 뭐 레르마 간판이었던 이제 미드필더가 나간 대신 뭐 지난 시즌에 사소올로로부터 임대로 썼었던 젊은 이제 2선 자원 하메드 트라우레를 완전 영입했고 뭐 PSV인가 알크마르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아무튼 간에 왼쪽 사이드에 젊은 공격적인 수비수 게르케즈 그리고 클루이베르트 항상 떠돌아다니죠. 사이드 공격 쪽 영입했고 그리고 AC 밀란 레전드인 골키퍼 라두 그리고 노리치의 왼쪽 사이드백 한때 좀 유망했는데 뭐 그저 그런 선수 정도는 됐어요. 그래도 뭐 경쟁력이 아예 없지는 않은 당장 오늘 경기 선발 나올 것 같긴 한데 에런스 얘도 영입한 뭐 그런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하다가 몇 명 누락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다 감안하고 다 분석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결과 안에.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일단 데크란 라이스를 아스날로 또 내보냈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지난 시즌 사스올로에서 영입한 스카마카가 실패하고 다시 이제 세리에로 리턴했고 여기에 이제 에드손 알바레즈랑 워드 프라우스 뭐 추후에 뭐 맥과이어까지 영입을 하는데 일단 에드손 알바레즈는 출전을 못해요. 7월에 이제 골드컵 이후에 훈련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클란 라이스 대체자로 데려온 에드손 알바레즈는 오늘 출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누수가 좀 큰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부상자 쪽에서는 프레데릭스를 원래 웨스트햄이 있지 않았나? 헷갈리네. 사이드백 쪽에 뭐 로테이션급 얘 이제 좀 든든한 센터백인 켈리 주전인데 빠졌고요. 뭐 아담 스미스 필요 없고 타버니어 사이드 뭐 2선 뭐 다 가능한데 좀 잘하는 놈인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공격 쪽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놈. 요 정도에다가 최근에 이제 하브리그에서 영입한 재능 스콧 오자마자 이제 불투명이 일단은 떠 있는 그 정도고 웨스트햄은 말씀드린 대로 에드손 알바레즈 말고는 다 출전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본머스가 새 감독, 새로운 영입, 그러니까 완전히 지난 시즌과는 올 시즌 다른 축구를 하려는 사이즈예요. 감독도 완전히 다른 색깔, 조금 더 후방에서의 점유도 있겠고 또 강한 압박이라든가 지난 시즌 본머스는 좀 트랜지션 상황, 역습 상황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올 시즌 과연 새롭게 들어온 젊은 얼굴들과 뭐 젊은 감독들 얘들이 얼만큼 하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위 예측을 못해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어쨌든 추가 시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팀들이 받는 어떤 혜택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추가 시간 다 합친 거 시즌 통으로 따지면은 한 3경기에서 4경기가 늘어난 체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좀 나이가 든 선수들은 더 3, 4경기면 되게 크거든요. 가뜩이나 일 정도 빡빡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머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어쨌든 웨스트햄 같은 경우 가뜩이나 누수도 심한데 영입된 선수들도 아직은 부족하고 또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중원조합이 수책이랑 아마 다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에드손 알바레즈가 안 되기 때문에 수책 같은 경우 지난 시즌에 워낙 안 좋은 시즌을 보냈고 사실 능력은 좋은데 지난 시즌 워낙 안 좋았고 다운스는 그냥 로테이션급이에요. 뭐 얘를 주전으로 보기에 좀 애매하고 주전으로는 안 쓰고 당연히 그리고 파케타 같은 경우도 맨시티 이적설이 돌고 있죠. 추가로 뭐 안토니오나 잉스 이런 자원들이 나이도 있고 특히 잉스 같은 경우 기동력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은 기본적으로 압박이 강한 팀이 아니거든요. 모예스 감독 축구가 원래 그래요. 압박의 강도가 약해. 상대팀들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고전하는 스타일인데 본머스는 그런 축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여러 가지 감안하면은 제 생각에 웨스트햄이 꽤나 당황하지 않을까. 가뜩이나 전력 누수 원래도 패스가 잘 안 되는데 라이스까지 빠져있다. 알바레즈 출전도 못하고 이거는 시즌 출발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머스 프렘 보고요. 언어반은 그래도 다득점이지 않을까. 세 번째 에버턴 대 풀럼.
에버튼이 최근에 또 그 추가적인 영입이 있었죠. 스포르팅에서 어린 공격수 이름 뭐였더라? 이름이 기억 안 나 갑자기. 마르체트였나? 마르체트였나? 어쨌든 새롭게 영입을 해서 칼버트레인이 부상이 좀 많은데 오늘도 불투명해요. 좀 어쨌든 젊어서 솔직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당장 뭐 통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데려왔고 추가로 뭐 단주마 능력은 있어요. 멘탈이 쓰레기라서 그렇지. 측면 공격 쪽에 개인기 좋은 여기에 뭐 시머스 콜먼이 많이 노쇠하고 그 자리에 이제 패터슨도 뭐 오른쪽 백 쪽에 폼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애슐리 영 정도 베테랑 그냥 한 명 데려와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해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정도 영입하고 뭐 예림이나 인저리 프론 존나 잘하는데 부상이 너무 많은 내보냈고 뭐 그밖에 쩌리 자원들 대체로 좀 많이 내보냈습니다. 플럼 같은 경우는 플럼이 아직 이적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에 미트로비치 관련된 이슈도 있고 사우디 쪽 그러니까 돈을 워낙 많이 주니까 애들이 멘탈이 나가. 나 가야 돼 거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거기 주급 이 뭐 훨씬 많이 세금 더 그거 하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뭐 윌리안도 그렇고 미트로비치도 그렇고 당장에 사우디 관련 이적설이 있는데 팀에서 그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불만이 있는데 오늘 어쨌든 뭐 선발이 나온다고는 나올 것 같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뭐 하고 플럼은 뭐 케바노 지난 시즌 부상으로 거의 다 날려먹었었는데 이선 쪽에 내보냈고 아약스에서 이제 돌대가리 수비수 왼쪽 백도 가능한 베시 그러니까 능력치는 좋은데 대가리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울버햄튼의 오렌 뚝백의 라울 히메네즈 미트로비치를 약간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영입을 했고 부상자가 조금 그래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에버튼도 좀 있어요. 주장이 시몬스 콜먼 물론 주전은 아니에요. 한물 가가지고 여기에 뭐 델리알리나 사이드 공격 쪽에 맥네일 왼발에 그리고 단주마 르윈 체르네티인가? 그 이름이 헷갈리네. 체르네티였나? 공격 쪽에 새로 영입하네. 요 정도 이제 불투명에 좀 떠 있는 것 같아요. 공격 쪽에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많이 떠 있는 지금 에버턴의 상황이고 플럼 같은 경우는 주앙 팔리냐, 안드레아스 페레라, 케어니, 뭐 미드필더 자원들이나 다 미드필더 자원이네. 일단은 플럼이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이 에버턴도 뭐 르인이나 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솔직히 별로 좀 그렇긴 하거든요. 맥넬도 빠져 있고 하면은 뭐 뛸 애들은 있는데 그래도 뎁스면이나 특히 칼버트레인이 있었을 때 그래도 공격 쪽에서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잖아요. 좀 불편하긴 합니다. 어쨌든 불투명에 떠 있고 플럼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 시즌에 핵심이었던 주앙 팔리냐랑 안드레아스 페레이라가 지금 팔리냐는 못 나오고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도 불투명에 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윌리안과 미트로비치의 사우디 이적 관련에 대한 부분까지 더해진다면은 저는 이거는 물론 개막전이고 에버튼도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사이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원정승은 배제하고 찍는 게 블론 같은 경우 가뜩이나 주앙 팔리냐가 없을 때 수비적으로 상당히 약해지거든요. 뭐 이번 시즌에 그 주앙 팔리냐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영입한 것도 아니야. 여기 뭐 팀링 같은 애들도 컨디션이 안 좋다고 좀 소식이 있긴 몇몇 거기서 소식지에서 있긴 했었는데 제가 뭐 포함은 안 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어쨌든 플럼의 공격진에서의 좀 이적설 관련 그런 것들 또 안드레스 페레라도 공격 쪽 특히 코너킥 세트피스 상당히 날카롭잖아요. 미트로비치랑 같이 호흡했을 때 뭐 이런 부분 에버튼도 공격 자원들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 봤을 때 그래도 언더 저득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고 주앙 팔리냐가 빠진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에버튼이 안 지는 방향 뭐 무승부 햄무라든가 뭐 승무를 돌려서 이렇게 좀 금액 조절해서 찍는다든가 보험식으로 혹은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찍는다든가 그런 식의 배팅이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저는 에버튼 승 쪽으로 일단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대 크리스탈은 일단 셰필드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비교적 조금 완전 수비적인 것 같진 않은데 크리스탈 팰리스도 약간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과이타 골키퍼 훈련하기 싫다고 불참해가지고 백업 키퍼가 나와야 되고 물론 과이타도 잘 못해요. 여기 이제 올리스 크리스탈 팰리스 에이스거든요.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핵심인 쉐이크 두쿠레도 불투명.
사이즈가 크펠이 모르겠다. 한 골 싸움일 것 같아가지고 크펠 셰필드 크펠 경기 그냥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올리스 빠진 것도 크펠 입장에서는 공격 쪽에 작업을 할 때 좀 크다. 그 정도 보고 위트레우 여기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PSV도 브랜스웨이트 주전 센터백 에버턴 임대 복귀했고요. 뭐 로테이션 미드필더 뭐 이적했고 뭐 큰 놈으로는 사비 시몬스 파리 생제르맹 2강인 경쟁자로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파리 갔다가 라이프치히 임대로 가서 PSV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 얘가 아마 득점왕이었나? 시몬스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어쨌든 사비 시몬스가 또 PSV 입장에서 전령 누수가 될 수 있겠고 대신 이제 노아 랑이라고 옛날에 아약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벨기에 쪽 넘어가서 잘 해가지고 PSV가 데려왔습니다. 아무튼 공격 쪽 사비시무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을 데려왔고 그리고 지난 시즌 또 흐로닝의 주포였던 페피를 패션피플 죄송합니다. 어쨌든 페피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트레트도 뭐 인앤아웃이 있긴 한데 뭐 팀의 핵심 미드필더 한 명이 이제 계약이 만료됐는데 다른 팀 가고 싶다고 계약을 안 해줘가지고 뭐 아직까지 뭐 거기에 관련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뭐 딱히 뭐 인앤아웃에 대한 거는 솔직히 LABDC는 제가 프리뷰도 안 하는 이유가 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기는 막 18살 막 이런 애들도 리그를 사비시몬스도 어리잖아 엄청 씹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냥 애송이 같은 애들 데려왔는데 걔네가 막 씹어먹고 막 이러는 거라 뭐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막 들어와 있잖아 초반에는. 근데 걔네들이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이적 시장에 관련된 얘기는 뭐 패스하고 상대 전적이 몇 승 몇 패였더라? 아니 몇 승이었더라? 잠시만요. 위트레트 홈 기준 아니 위트레트래 PSV 홈 기준 22승입니다. 22승 리그 기준 끝이에요. 22승 22번 만나서 22번 다 이겼습니다. 리그에서 뭐 일반승 보고 만승까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한 22승은 살다 처음 보네. 진짜로 저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자 소시에다드 대 지로나 팀 뭐 라리가 프리뷰를 제가 안 찍었기 때문에 소시 같은 경우는 라이트백 고로사벨 주전 로테이션급이었죠. 이적을 했고요. 다비드 실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비드 실바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소시에다드 갔을 때 이 새끼들 찬스 존나 날리고 답답했을 때 아마 얘였을 거예요. 세를로스 비아레알로 갔어요. 가진 툴은 좋아. 생각보다 빠르고 피지컬도 190 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라. 그러니까 빠른 편이에요. 근데 결정력이 오락가락해. 못 넣는 날은 진짜로 뭐 골키퍼 1대1 찬스 5번 줘도 다 놓쳐요. 넣을 때는 막 귀신 같은 거 다 넣고 어쨌든 역기 같았던 제 입장에서는 역기 같았는데 비아레를 떠났고 공격수가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서를로스 대체자로 안드레 실바 지난 시즌 라이프치에 있었죠. 안드레 실바를 데려왔고 또 고로사벨 라이트백 나갔다 했잖아요. 하마리 트로레 리강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건데 렌 주장 라이트백 렌 주장이었어요. 요 둘을 영입을 했고 안드레 실바는 오늘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세를로스의 대체로 데려온 안드레 실바는 대체라기엔 스타일이 좀 다르기는 해. 얘는 좀 크고 한데 안드레 실바는 좀 라인 브레이킹 라인 브레이킹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큰 누수까지는 없다. 대신 안드레 실바가 그래도 쓰려고 데려왔는데 빠진 부분은 좀 아쉽고 수비 쪽에 엘르스톤도 정도 빠져있고 안드레 실바는 요 정도 누수가 있는데 어쨌든 공격진에 나갔는데 얘도 왔는데 부상이잖아요. 한 명 있어. 우마르 사디크 지지난 시즌 알메리아를 승격시킨 장본인 그리고 그거를 좋게 평가받아서 지난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 왔는데 오자마자 십자인대인가 나가가지고 한 시즌 통으로 날려먹었어요. 오늘 출전 가능합니다. 한 시즌 동안 뭐 회복을 했겠죠. 아무튼
지난 시즌에 데려와가지고 선보이지 못했는데 어떨지 몰라. 잘하거든요. 잘하는 놈인데 알메리아 때도 엄청 잘했고 이브리그 때. 근데 일단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폼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빠져 있고 지로나 같은 경우도 인앤아웃이 좀 있어요. 일단은 로메우 옛날에 사우스햄튼에도 있었고 지금은 바르셀로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약간 국밥 느낌으로 그냥 부스케츠 자리에 뭐 큰 돈을 쓸 수는 없으니까 로메오 정도면은 톱니바퀴 굴러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 없다 정도로 이제 뭐 후방에서 잘 조율 잘해요. 로메오 나갔고 사이드 공격 쪽에 리켈메 에이티 마드리드에서 임대 와서 썼거든요. 임대 복귀했습니다.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 상대였나요? 4골. 카스티아노스 뉴욕시티에서 뉴욕시티 주포였다가 지난 시즌 임대로 데려왔다가 써먹었는데 지금 라치오가 있어요. 빠져 있고 그래서 영입한 애가 이제 블린트. 근데 블린트가 사실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동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로나에서 얼마나 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조율이나 이런 것들 해줄 수 있는 뭐 블린트 같은 애들이나 아니면 도우비크 우크라이나 국대 공격수 좀 잘해요 얘도. 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좋고 제공권도 갖추고 있는. 제가 볼 땐 카스테아노스보다 도우비크가 더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로나도 어느 정도 영입을 했다. 대신 이제 로메오에 대한 공백은 있고 부상자는 부에노, 보루아 가르시아, 뭐 토니비아, 주전 센터백 그리고 로테이션 미드필더, 로테이션 공격 뭐 요 정도 빠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소시에다드의 전력적인 부분이 사실 다비드 실바 은퇴한 건 좀 아쉽긴 한데 괜찮거든요. 우마르 사디크도 좀 기대가 되고 지난 시즌에 상당히 잘했던 자원들도 뭐 여러 팀들 시즌 중에도 그렇고 이적설이 있었습니다만 다 뭐 대체로 다 잘 지켜냈고 여러 가지 좀 감안한다면 저는 소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소시에다드 경기 특성상 지로나가 항상 지로나의 특성상 항상 좀 잘 비비는 그런 것들은 있어가지고 뭐 확실하다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승부를 좀 예측을 한다면 우마르 사디크를 좀 기대하면서 확실히 자원들은 소시가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지로나가 지난 시즌 상당히 잘했다고는 하나 뭐 이번 시즌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좀 감안하면 오늘 경기는 소시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긴 하다. 근데 조금 뭐 우마르 사디크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로나의 경기력이 지난 시즌만큼 또 유지된다면은 만만치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로나가 잘해도 지난 시즌처럼 잘해도 소시가 이길만 하고 못하면 소시가 이길 거니까 소시 승을 본 겁니다. 넘어가고 다음 경기 뉴캐슬 해볼까? 아이고 이적 시장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뉴캐슬 같은 경우 토날리가 왔죠. AC 밀란에서 이제 좀 오래 뛸 줄 알았는데 카스티아노스 말씀하시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전 4골로네. 그게 임팩트가 엄청 컸거든. 라치오로 갔어. 라치오. 임모빌레가 늙었잖아. 라치오로 갔습니다. 어쨌든 뉴캐슬 같은 경우 큰 영입이에요. 사실 토날리는 거의 뭐 지금 당장보다도 뭐 미래도 훨씬 기대할 수 있고 지금 당장도 잘하잖아요. 그런 만큼 올 시즌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막시맹이 약간 가끔씩 붕 뜨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비반스 정도면은 뭐 다운그레이드도 아니고 하비반스가 저는 때때로는 더 낫다는 마인드기도 해가지고 뭐 미드필더 확실한 카드 보강했고 막시망 이탈했지만 하비반스를 확실하게 보강했다. 그러니까 뉴캐슬은 지난 시즌보다 더 강해졌어요. 물론 이제 수비 센터백 숫자 때문에 그 토디보를 영입하려고 니스에 어제 봤었죠.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영입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확실히 뭐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강하다. 이게 이번 시즌 딱 유로파 싸움할 팀 뉴캐슬 뭐 챔스도 가능하지만 얘들끼리 만나가지고 하필 얘들끼리 만났네. 그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도 올 시즌 뭐 영입도 그렇고 애초에 지난 시즌 에메리 감독 부임이 엄청나게 원래 스쿼드는 좋았어. 그 전에 감독들이 그걸 못 써먹어서 그렇지. 딘 스미스였나? 아무튼간에 또 이번 시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영입 같은 경우는 걔 무사 디아비 레버쿠젠의 엄청난 속도를 보여줬었던 존나 빨라요 무사 디아비. 여기에 이제
에메리 감독의 밑에 있었었죠. 비아레알의 센터백 파우토레스 빌드업이 장점이고 수비력은 좀 아쉬운. 여기 레스터에서 좀 고군분투했었던 틸레만스 미드필더 얘를 데려오고 애슐령을 일단 쳐냈습니다. 일단 빌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냥 사실 흠잡을 데가 딱히 없어요. 대신 올리 와킨스가 좀 전방에 부상당하면 그 자리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지금 당장 부상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뭐 공격, 수비, 미드, 스쿼드 뎁스적인 면이나 퀄리티적인 면이나 다 빅볼을 위협할 만한 그 정도 사이즈인데 어쨌든 간에 양팀 다 좋다는 소리예요. 부상자 같은 경우는 조일록 지난 시즌에 조일록이 부상이었으면 좀 아쉬웠겠습니다만 올 시즌 토날리가 있죠. 뭐 그러면서 그 새끼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형제 새끼 중에 한 놈. 근데 그런 자원들을 이제 좀 확실히 더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누수는 뭐 크지는 않아요. 조일록 기복도 있고. 에스턴 빌라는 알렉스 모레노 상당히 아쉽죠. 측면 쪽에 제이콘 램지 존나 아쉽죠. 중앙 쪽에 부엔디아 거의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 된 것 같던데. 부엔디아도 공을 약간 그릴리시 비슷해. 살짝 그런 유형이야. 근데 조금 더 뭐랄까 조금 더 그릴리시는 흐느적거리잖아. 얘는 조금 더 뗀뗀한 느낌. 아무튼 간에 상당히 좋은 자원인데 부상이고 이 정도 보면 되겠네. 다 핵심이에요. 물론 얘들이 빠져도 굴러가기는 해. 막말로 미드필더 뭐 틸레만스도 왔고 굴러가기는 하는데 확실히 그래도 주전이라고 봤을 때는 모레노 주전이고 제이콥 램지도 뭐 주전이고 부엔디아만 이제 굳이 따지면은 주전 로테이션급 나와도 그만 뭐 벤치에 앉아도 뭐 그만 약간 이 정도 사이즈인데 누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고 빌라 같은 경우가 그래도 영입생들에 대해서 이제 적응이라든가 뭐 무사 디아비에가 뭐 분데스리가를 씹어먹고 왔어도 사실 레온 베일리도 지난 시즌에 분데스 씹어먹고 왔는데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아쉬웠잖아요. 그런 부분인 만큼 저는 개막전 좀 누수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미 완성된 팀이에요. 뉴캐슬은 토날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느낌이고 빌라는 조금 그래도 에메 감독 밑에서 뭐 수비 라인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저는 뉴캐슬이 좀 유리한 것 같다. 첫 경기 홈이기도 하고 뉴캐슬 사이드로 봅니다. 너무 안 봤죠. 이 정도 보고 라스팔마스랑 마요르카. 라스팔마스 섬 새끼들끼리 붙었네. 라스팔마스에 대한 정보는 제가 딱히 없어요. 뭐 수비 쪽에 뭐 싱카벤이나 이런 그래도 이름값이 있는 애들 몇 명 있는거나 뭐 영입도 뭐 키퍼나 뭐 주전으로 쓸만한 센터백들 뭐 영입을 한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브 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 중 한 명이었어요. 최저 실점 팀인가 라스팔마스가. 마요르카 같은 경우 이제 이강인이 나가면서 공격에 대한 파괴력은 좀 의문은 있어요. 대체자는 영입을 했습니다. 나르데이라고 이제 에스파뇰 주전인데 이강인하고 뭐 똑같지는 않은데 뭐 이강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 영입했고 능력은 있는데 어쨌든 뭐 마요르카에서 뛰는 건 또 봐야 되니까 여기에 뭐 베테랑 수비형 미드필더 이제 오마르 마스카렐 뭐 지난 시즌 바이아돌리드 주포였던 라린 뭐 몇몇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있었던 그 바바랑 이제 사무 코스타 알메리아랑 이제 교환을 했고 뭐 위니용에서 주전 셋백 또 긁어왔고 영입 자체는 이강인 나간 거 치고 솔직히 잘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섬 원정은 좀 빡세기도 하고 첫 경기에다가 뭐 라스팔마이스의 색깔, 마요르카도 뭐 무리키 뭐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다르데이와의 또 이 페어링이 얼마나 잘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저는 언더만 보겠습니다. 마요르카도 이강인의 공백은 다르데이가 아무리 잘해도 못 맺고 이강인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보면 진짜 거의 탑 클래스급이었기 때문에 제가 맨날 그랬잖아 후반기에 이강인 미쳤다고 요즘. 그냥 공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스팔마스도 수비적인 팀인 걸로 보이니까 언더만 볼게요. 물론 배당이 쓰레기예요. 배당이 쓰레기야. 여덟 번째 빌바오 얘기 있었는데 빌바오 뒷경기잖아. 마지막에 할게요. PSG 대 로리앙 둘 다 많은 변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PSG 같은 경우도 뭐 이강인 포함해가지고 뭐 류카 레난데스 미넨에서 데려왔고 슈크리니아르 애초에 지난 시즌 인터밀란에서 계속 나간다고 재계약 안 했었죠. 인터밀란 주장 데려왔고 아센시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진 최전방에서의 좀 고민이 있었는데
뭐 하무스를 데려왔습니다. 그 포르투갈 국대에서도 나쁘지 않았었고 벤피카 주포 얘를 일단은 데려와가지고 좀 쓰려는 것 같고 로리앙 같은 경우 지난 시즌 상당히 좀 잘했었잖아요. 독특한 전술로 해외 쪽에서도 막 칼럼이 엄청 많았어. 로리앙에 대한 칼럼이 워낙 전술이 독특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심에 있던 3인방 우아따라 모피 엔조루페 지난 시즌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셋 다 없어요 지금. 로리앙이 이 세 명으로 짭짤하게 땡겼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진짜. 한 60mil 이상 벌었어 얘 셋으로. 60mil 이상 엄청 크죠. 60mm면 누구야 조금 더 붙으면 호일룬 사겠네. 어쨌든 엔조로페는 이번 시즌 렌으로 이적을 했고요. 모피는 니스로, 우아따라는 얘네 둘은 지난 겨울에 이적해서 참고로 모피는 니스로 완전 이적은 아마 여름에 했나? 아무튼간에 우아따라는 지난 겨울에 본머스로 본머스 가서 잘했어요. 본머스 잔류하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 핵심을 다 잃었어. 그러니까 지난 시즌 로리앙이랑은 뭐 색깔은 비슷할지언정 그 톱니바퀴의 가장 중요한 부품들은 갈아 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입이 뭐 취리 주포 스위스 리그 취리 주포나 뭐 이브 리그 샌백 주전이나 아니면 이제 맨시티에서 그 범죄 관련 이슈로 오랫동안 출전하지 못했었던 벤자민 맨디 사이드백 물론 경기 안 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당분간 못 나와요 얘도. 뭐 영입을 뭐 이렇게 이것저것 뭐 하기는 했는데 저는 오늘 경기 은바페 못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은바페 못 나오고 뭐 누구야 누노 멘데스나 수비 쪽에 뭐 무키엘레도 못 나오는 것 같고 네이마르도 못 뛸 것 같고 뭐 수비 쪽에 지난 시즌 부상자 상당히 많았잖아요. 여전히 다 부상이야. 많이 못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이강인 선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여기는 이제 벤자민 맨드나 뭐 무요콜로 필요 없어요.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PSV 배당도 올랐고 조금 해외 배당도 이렇게 살짝 뭔가 좀 변수가 있어 보이는 것 마냥 막 이렇게 오르락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로리앙이면은 그냥 학살해도 솔직히 안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게 좀 커 보여가지고 뭐 수비 쪽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가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로리앙 지난 시즌에 솔직히 잘하긴 했으니까 이변도 많이 일으켰고 막 파리 원정에서 이기지 않았나 로리앙이 지난 시즌에? 제 기억에 이겼던 것 같은데 지난 시즌 막판에 어쨌든 막 그런 전과도 있고 해서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저는 파리 사이드로 봅니다. 지난 시즌 로리앙과 이번 시즌 로리앙은 다른 팀이다. 물론 막 르브리스나 뭐 몇 명 남아 있긴 한데 그 지난 시즌 나쁘지 않았던 애들 뭐 그렇다도 핵심들이 많이 나갔다. 1마인 봅니다. 1마인. 다음 경기 빌바오 대 레알 마드리드. 일단 이내 나온 먼저 보면은 빌바오는 이니고 마르티네즈 바르셀로나로 갔고요. 자라가 로테이션급 미드필더 우디네세로 갔습니다. 이니고 마르티네즈는 잘하는 놈이에요. 빌바오의 수비에 좀 간판 같았던 놈인데 바르셀로나로 결국에 떠나게 됐고 발은 좀 느린데 되게 잘해. 똑똑하고 아무튼 잘하는 놈 한 명 수비 나갔습니다만 뎁스가 그래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빌바오가.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 이제 아센시오랑 벤제마 아센시오 좀 전에 봤던 파리로 갔고 벤제마 이제 끝물에 돈 벌러 사우디 갔고요. 나갔고 프란 가르시아 그리고 벨링햄 그 귓러 젊은 놈 둘 이렇게 데려왔고 프란 가르시아가 어제 봤었던 그 어디야 갑자기 헷갈리네. 그 어디였죠? 어제 봤었던 라요 라요에서 엄청 잘했었는데 레알이 바이백 조항으로 다시 데려왔어요. 왼쪽 사이드백. 그리고 주도 벨링엄 뭐 도르트문트 여러분도 아실 거고 귤러도 이제 어린 놈인데 일단은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일단 공격진에서는 확실히 좀 문제기는 해. 벤제마가 없어서 오늘 경기 뭐 레알 마드리드가 쿠르투아 정도 큰 공백이 있고
뭐 그밖에 뭐 세바이오스, 귤러 이런 애들은 백업 자원이고 세바이오스는 사실 이번 시즌 거의 뭐 못 뛸 것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뭐 큰 공백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빌바오 쪽에 중앙수비 쪽에 뭐 예레이 알바레즈나 뭐 베르치치의 장기 부상이 다리 부러졌나?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조전 로테이션급인 다니 가르치 이런 애들이 좀 빠져 있긴 해서 오히려 누수로 따졌을 때는 뭐 키퍼 크긴 합니다만 빌바오 쪽에 조금 더 있는 부분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빌바오 원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빡센 곳이잖아요 워낙 빌바오 원정이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야겠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무서워 보이지가 않아요. 비니시우스 하나만 막으면은 물론 호셀루 빼먹었네. 호셀루도 데려왔습니다. 호셀루를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약팀은 잘 뺄 것 같은데 빌바오 정도 단단한 수비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해둘지는 좀 의문이고 다 미드필더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애들은 뭐 크카모 포함해가지고 아니 카는 없지 크모 포함해가지고 뭐 카마빈가 추아메니 뭐 벨링에 싹 다 미드필더 애들이라 이 빌바오가 수비 잘만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로 일단은 좀 보여지고 빌바오 같은 경우 지난 시즌 전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유지해줬다고 보여져요. 수비 쪽도 뭐 알바레즈 빠지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기용 가능한 선수들도 있고 니코 같은 애들 니코 윌리엄스 같은 애들은 한 살 더 먹으면서 또 성장했고 저는 지금 빌바오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4연패인가? 또 까먹었네. 좀 적어놔야 되는데 제가 적어놓는 게 그거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연패거든요. 역대 5연패가 없어요. 거기다가 레알 마드리드의 지금 전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좀 감안하면은 저는 빌바오 프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빌바오 프렌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정 경기인 것까지 감안하면 레알이 홈이면 모를까. 빌바오 프렌 정도 보고 어노바는 패스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랑 바이른 미네는 일단은 미네는 봤어요. 일단은 미네는 봤는데 뭐 케인도 일단은 뭐 합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저게 슈퍼컵이라 저는 컵데이 갈 바엔 차라리 리그 간다는 마인드여서 미네는 안 갔어요. 그냥 표에는 별점 2개 넣어놓긴 했는데 안 갔어. 생각이 없어요. 바이에른 미넨 승 봅니다. 이기지 않을까? 근데 라이프치히도 올 시즌 전력이 만만치 않아서 솔직히 확신 못하겠어. 원래 이거 슈퍼컵이나 뭐 프리미어리그도 커뮤니티 실드 있잖아요. 정배보다는 역배가 더 메리트가 있어요. 저 아스날 프렌 주력으로 갔잖아. 별점 3개 줬어 그때 아스날 프렌. 물론 개 극장 뽀록으로 먹긴 했습니다만 그때. 원래 역배가 좀 더 메리트가 있어. 근데 차마 좀 보긴 좀 그래가지고 바이에른 미넨 돈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좀 믿어줬습니다. 물론 가진 않았지만